모두들 지금 많이 바쁘시죠? 네. 오늘은 가난에서 탈출하기란, 대한민국에서 가난에서 탈출하기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평범하게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범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그 평범이라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가난은 절대로 안 돼요. 그죠? 평범한 건 괜찮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평범한 거란 제 부모님이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또 나중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거, 또 내 자녀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내 집 있고 빚 없고 차 있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면은 평범한 것 같아요. 300이라도 나쁘지 않고요. 200도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최소한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연금성 소득, 그러니까 연금이 200만 원 나와야지 가장 기초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평범함에 가장 200만 원 이상의 연금성 소득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금성 소득 200만 원이 없는 것을 정말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오늘 또 우리 이성년 박사님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여섯 가지로 얘기하는데 가장 공통적인 게 첫 번째가 변화예요. 체인지. 현대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태된다 또는 낙후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주저앉아서 있을 게 아니고 튀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튀어 올라가서 걸어가야 돼요. 이 물이 더러우면 뛰어 넘어가야 돼요. 이거 죽기 살기죠. 죽기 살기로 뛰어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있으면 죽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이게. 그래서 바로 임무원료 필요구로, 이건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논어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걸 휘호로 써서 지금 보물로 돼 있죠. 여순 감옥에서 휘호로 쓰신 겁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쓰신 글씨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 50대라고 하셔서 나중에 은퇴했을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자, 다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노년 빈곤율이 가장 높죠. 저번에 대통령도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노년 빈곤이 늘어요. 노인 65세 이상 노인 2명 중에 한 사람은 빈털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럼 국가가 해주면 되느냐? 국가가 못 해줘요. 왜? 이게 지금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공공지출이 훨씬 적어요. 저걸 하기 싫어 하는 게 아니고 저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많이 걷어야 돼. 세금 많이 걷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재정사정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자는 거 똑같아요. 가슴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이게 뭐 한꺼번에 덮을 수가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적은 거야. 재정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을. 그런데 조세라는 것은 조세는 법에 의해서만 걷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 못 합니다. 왜요? 국회의원들은 표를 얻어서 당선돼야 되는데 세금 올리자고 하는 국회의원을 다음에 누가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줘요. 세금 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지금 없어요. 국가가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주 OECD에서 자꾸 이걸 발표해가지고 사람 창피하게 만들어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대한민국. 자살을 이렇게 많이. 특히 요게 지금 나이가 75세 이상 자살률은 이렇게 돼요. 자살하는 분들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살은 뒤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해보니까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경제 문제. 이게 35%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병,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신병도 자세히 따져보니까 경제 문제예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래서 자살의 70%가 경제 문제예요. 나머지는 뭐냐? 무슨 갈등,
갈등, 그 다음에 외로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가 경제 문제로 자살을 해요. 이 아주 창피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요. 이게 줄지를 않아. 줄지를. 자, 다음. 자, 요거 보세요. 요게 지금 청년 실업 50만 시대 일어났는데 엊그제 뉴스에 나왔죠. 300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노동시장 유연화. 말은 참 유연하죠. 그 말은 쫓아내기 쉽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봐요.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평생에 직업을 평균 6, 7개를 갖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앞으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건 가만히 보셔야 돼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 자,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욱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건 지금 21세기 자본 프랑스 이 파리 경제대학의 피케티 교수가 써서 전 세계적으로 야당이죠. 프랑스에서 최고 훈장을 주기로 했죠. 피케티 교수에게. 그래서 거부했어요. 거부. 왜? 국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부해버렸어요. 최고 훈장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피케티 교수에게 이제 43살 먹은 젊은 교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요. 말씀드리는 건 좋고 나쁘고 가치 판단이 가치 중립적인 얘기입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현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왜 그러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현상이 이렇다. 현상이. 자, 그런데 더욱더 지금 절망적인 것은요. 요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2005년에서 2006년 빈곤 탈출률이 31.7%. 이 말은 가난뱅이로 태어난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난뱅이로 태어난 10명 중에 3명이 중산층으로 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2년에는 2명으로 줄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어디에 해당하냐면 2명 중에 해당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자 300만 명 중에 여기 오신 분이 3,000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거라고. 이거 튀어가지 못하면요. 얼마나 불행해요.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라 그런 거예요. 그 중에 2명만 빈곤에서 탈출한다. 이게 지금 국가 통계예요. 국가 통계라고. 이것 때문에 국가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어떻게. 근데 개천에서 용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점점 어려워져요. 옛날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괜찮았죠. 사법고시가 학력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등학교 나온 노무현 대통령도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지금 사법고시 없어져요. 로스쿨로 가요. 로스쿨 가죠. 로스쿨은 부자가 아니면 달 수가 없어요. 학비가 수천만 원이고, 대학 졸업하고 또 몇 년간 다니고 변호사 시험 바르는데 가서 호구지 책을 해결하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로스쿨이 생겼다는 것은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져요. 행정고시도 곧 없어지죠. 옛날에 고등학교 나가서 행정고시 하면 5급 사무관 됐다고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왜?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나오고 그래야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뱅이 부모한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천만의 말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국가에서 나온 통계가 빈곤 탈출률이 20%도 안 된다. 20% 약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그럴 거라고요. 2005년에 30%인데 20%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가난이 내 자손에게 물려야 되는데 내 대에서 바로 넘어지려는 도미노를 막고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듯이 그런 각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10명이란 말이지. 10명 중에 8명이란 말이지. 지금 2명만 탈출해. 그러면 2명 탈출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2명 탈출한 사람도 그 사람도 부모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탈출을 했어.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뭐냐? 악기 3가지예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그리고 몸 공부. 자, 다음. 예. 자, 이게 자기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요.
완성이 되지 못해요. 삼성에 들어가 있더라도 자기 시스템 갖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하나의 부속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 절대로 붙잡 못 됩니다. 임원이 되면 돼요. 임원. 삼성 임원이 되면 삼성 임원은 바다에 모래알 하나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자존심이 허용하네. 그 자존심 잠깐 내려놓으시고 부자가 되세요.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도 빈곤을 탈출하는 30% 이내에 드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따져요. 자, 다음. 자, 이거예요. 이 삼불망이라고 해요. 세 가지 잊지 말라. 내가 지금 편안하더라도 위태롭게 된다는 걸 생각을 잊지 마라. 자, 다음. 두 번째는 전부 내가 지금 살아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존재할지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자, 다음.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칩을 막는. 지금 질서가 잘 잡혀 있더라도 내 가정 질서, 회사 질서 잘 잡혀 있을지라도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 다음. 자, 바로 애터미 사업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자기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스템이 돈을 벌어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베스트셀러 소설을 써가지고 로얄티를 받는 이 판권을 상속으로 물려주셨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서 서점에서 책이 팔리면 나에게 로얄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 이모라고 삼국지를 쓴 이모가 10년 전에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 텔레비전에서. 그 삼국지 지금까지 얼마 보셨습니까? 100억 벌었다 그러더라고. 100억. 지금 삼국지 하나 쓰시려면 쓰시던지. 근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드니까 그런 게 시스템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시스템을 갖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강의 잘 들으셨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 중에서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뭔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생각을 했을 때 계획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걱정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고 지금 문제가 없고 혹은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계속 여유 있는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정말 나중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이미 깨닫고 있어서 애터미를 선택했기도 하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노후 준비, 일자리 감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각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 분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 애터미 하기 싫어하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하기 싫은 행동을 해야 되니까. 다단계니까. 남들에게 자존심을 굽혀야 되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 생각했을 때 이거 하기 싫지만 했을 때 나중이 괜찮다면 그 노후가 괜찮고 나중에 걱정거리가 없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나중을 생각하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각인을 시켜주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도 이야기해줘야 되고요. 애터미가 그 시대의 흐름에 맞다는 것도 이야기해줘야 되고요. 제품을 전달하면서도 이게 스며들어 있어야 되고 사업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제품의 가치도 스며들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시대가 안 움직인다면 계속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걱정도 안 하고 오히려 체념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정말 그런 도구로서의 가치가 분명하게 검증되어 있어요. 특히 애터미의 가치 중 오늘 또 한 가지를 또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수당을 가져다 주죠.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지금 시국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일자리가 너무 심각해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걸 굉장히 밝게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때요? 우리 실업 문제 해결 못 해준다고 아까 하셨죠? 나라가 해결 못 해줘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피케티 교수라는 분께 최고 훈장을 주려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말한 내용과 그렇지만 그 내용이 좋다는 것 뿐이지 결국 국가가 실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어요.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 중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10명 중에 2명은 가난한 부모를 만나도 부자가 된다고 했어요. 10명 중에 2명은. 그러면 그 2명이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그래서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서 좀 슬프긴 하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좀 강의 내용이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2명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 1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애터미에서 나의 끈질긴 노력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공을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성공을 하고 싶지 않다면은 결과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고 이거를 아마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쯤 다 아셨을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진짜 간절하다면 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목표와 그런 행동 계획들을 내가 거기에서 왜 목표를 왜 이렇게 낮은지 그 목표를 설정했는 것도 왜 못 이루어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요 일자리를 감소하고 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렇게 되면 약간의 그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빠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입니다. 최신 전기차 공개와 함께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기로 하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친환경차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산업의 고용 불안 문제가 업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전기차 온라인 사전 예약이 온라인 판매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오프라인 영업 직군, 즉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심각한 고용 불안을 겪게 될 거란 걱정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저희도 힘들죠. 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야 이제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차 부품수가 내연 기관차에 비해 30% 정도 적어 생산 인력이 감소할 것에 대한 노조 우려가 큰 겁니다. 친환경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반발과 저항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기차는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초장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전동화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우리가 지쳐질 경우에는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방식은 해답이 될 수 없어 미래차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간
네, 보셨죠? 저 밑에 뉴스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자면요. 현대 기아차가 노조를 위해서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판매원 그 세일즈 이제 영업사원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소비자가 우선이냐 노조가 우선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시대에 발맞춰야 된다. 밥을 떠먹여줄 수 없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대를 못 따라간다. 세상이 변하는데 오히려 쇠퇴의 길로 가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런 댓글들이에요. 오히려 이제 노조와 그 영업 사원들 거기에 대한 비난의 글들밖에 없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열심히 찾아봤지만 거의 99%가 비난하는 거예요. 저 일자리를 잃을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노조를 뭐 오히려 때려 부셔야 강성해진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고요. 이게 맞다 틀렸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영업 사원을 통해서 차량을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 완성차 회사들이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게 뭐냐면 그 테슬라가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중간 마진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낮아졌죠.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따라하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는데 영업사원들과 노조들은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차 생산하면 정말 환경도 좋아지고 다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품이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들이 감소돼요. 일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이는 댓글들은 대안책을 왜 회사와 나라에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시대에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빨리 시대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댓글 다신 분들은. 저도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언젠가 나를 필요 없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나를 필요로 없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의 경쟁사들과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필요 없다면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 말하면 소비자들이 나를 필요로 없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가 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꼴은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보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향으로 내가 계획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가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 변화가 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을 거고 일단 공기가 깨끗해지죠.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이 깨끗해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 많은 운수업에 관련된 분들이 거부를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당신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 일 그만하고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받아들일 거야. 소비자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아무리 택시기사님들이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버스기사님들이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아무리 막 반발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거슬러서 헤엄치면 그렇게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앞으로 결국에는 뭔가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다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 그리고 품질 좋은 제품 이런 제품을 가지고
정말 주변에 소비자를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적게는 10만 원부터 해서 3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이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10만 원, 30만 원 또 무시할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한 달 동안 살기 위해서 정말 2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소득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그 나머지 50만 원을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일로 찾아내야 돼요. 추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짬짬이. 그걸 요즘에 기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각 일을 조그만 일을 다 여러 가지 해서 내가 부족한 돈을 모으거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기경제라는 걸 활용해요. 조각 작은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애터미가 기경제로 봤을 때도 그 대안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완전히 직업의 대안책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가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진 기업들도 있고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 그리고 애터미 기업은 오히려 선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에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간 거예요. 우리 사업자들도 이런 줌을 통해서 더 발전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사업에 빨리 뛰어든 거예요. 지금 이미 애터미의 역사가 11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상당히 애터미를 초기에 만난 거와 같은 거예요. 초기에 만나신 거고 지금 앞으로 정말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상황이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빨리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정말 다른 일을 또 해보고 그러다가 애터미를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요. 리더로서의 어느 정도의 자질이 갖춰져야 돼요. 발전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똑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할 건지 고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사장님들께서 스폰서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잘할 파트너가 나오기를 기대할 게 아니고 사장님들께서 이제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됩니다. 늘 이성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던 자본 축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경험. 오토 판매사가 된 경험.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토 판매사를 이루어낸 경험이 없이는 그분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로. 지금 이번 분기에도 많은 분들이 판매사를 도전하시고 또 팀장도 도전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런 고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거 경험해서 이겨내지 못하면 애터미 사업의 그 다음은 없습니다. 무조건 해내야 되고 무조건 내가 갖춰야 됩니다. 경험을.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힘들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고 되는 방향 쪽으로 무조건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런 힘든 경험이 딱 있으면 그거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한번 어떤 분들에게 거절을 당하면
그거를 다음에 또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또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경험했는 거를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음에는 내가 이 부분을 더 잘할 것이다. 더 보완할 것이다.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도 해봐야지. 저렇게도 해봐야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아마 겁이 날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나도 이루어내지 못한 거를 남한테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힘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스폰서의 힘을 빌리거나 파트너 덕에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파트너한테 또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을 스폰서에게 자꾸 붙일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러면 내가 정말 양심에서 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목에서 터져서 나오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폰서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에 힘이 있겠어요? 그죠? 성공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그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 본인이 그 힘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탄탄대로잖아요. 돈도 되겠다. 생활도 되겠다. 보여줄 거리도 있겠다. 경험 있겠다. 사업 사실 다 끝난 거예요. 판매사와 팀장 조금은 다르겠죠. 도달하기에 있어서 조직을 갖추는 거와 매출로 보는 파트너, 매출로 보는 판매사, 조직도로 보는 팀장 조금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을 판매사를 보내고 그분들이 판매사를 해낼 수 있게 만들게 되면 나는 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매사가 거의 90%예요. 성공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분기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그냥 노력과 그냥 도전 안 하고 있을 때에 비하면 최소 8배 이상의 발전이 있을 거예요. 판매사를 도전하거나 직급을 도전하게 됐을 때 안 하고 보냈던 그 세월보다 8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파트너한테 수당을 8배로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되고 정말 바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배의 시간을 줄이는 사람과 계속 고무줄처럼 시간이 늘어만 지는 사람과 차이가 크겠죠. 자, 그래서 이번 분기 이제 끝났고요. 다음 분기 남았죠. 다음 분기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스폰서님들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 스폰서니까 상담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게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이 서야 돼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계획이 그게 진짜 계획이지. 저는 사실 스폰서님께서 계획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지금 또 다음 분기도 스폰서님이 계획을 주는 경우가 많죠. 일단 내 계획이 먼저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내 계획을 스폰서님과 소통을 하는 거지 스폰서가 계획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에 판매사를 달성했으니까 다음 분기에는 2개는 맞아야겠다. 아니면은 다시 축 늘어지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사 도전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편하려고 하면 그 다음 분기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스스로 내가 몸을 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적당한 목표인지 생각해보면 조금 더 땡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세운 뒤에 스폰서님에게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네. 김정희 국장님.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가난에서 탈출하기란 진짜 또 그 영상을 또 예전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애터미 잘했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강의해주신 이상수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저희 그렇잖아요. 평범하게 사는 거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사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사는 걸 평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든데, 아까 보셨잖아요. 한 달에 500 정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평범한 거고,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평범한 건데, 저희는 평범한 것보다는 정말 낮게 살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했잖아요. 너무 잘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 우리 또 스피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스피치를 해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공유를 하면서 또 함께 또,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스피치 호명을 해주세요. 누구부터 할까요? 이원실. 네네, 이현주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실입니다. 오늘 이상수 팀장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공감을 되게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거든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지금 오늘 오토 판매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오토 판매사를 도전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제가 이뤄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게 지나고 나니까 애터미의 80% 성공이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데 그 오토 판매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제가 오토 판매사가 돼야지만 지금 이제 리더가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오토 판매사의 그 경험으로 제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앞으로 더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오늘 이런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희주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거든요. 오토 판매사가 돼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뤄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수포손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결의 결단해야 되는 거. 전 그것도 한번 느껴봤거든요. 내가 해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원시 국장님이 오토 판매사의 길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냈기 때문에 거기 물론 힘들었지만 꼭 해내니까 뒤로 돌아봤을 때는 진짜 잘했다 뭐 이런 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시 국장님 스피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스피치 네, 박우수 국장님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수 강사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또 한 번 다시 느끼면서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당장 지금 바로 눈앞의 보지 말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해 나가자. 그게 와닿고요. 애터미는 밖에 나가보면은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비전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일이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너는 하지만 나는 못해. 이게 해보면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하나하나 만나야 되고 이런 걸 알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 그 말도 참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스폰서에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되고 파트너가 나오길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 정말 공감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배우고 바뀌어야만이 애터미에서 살아남고 성공을 하는 거지 스폰서만 마냥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거를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누구보다도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도 의지를 했다 하면 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뛰어넘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여기에서 발전을 못하겠구나. 그거를 뛰어넘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도 그런 마음을 하루빨리 바꿔서 해야 된다는 걸 이런 강의 속에서 빨리 느껴야 된다는 걸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급 도전은 스폰서가 계획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 계획은 내 스스로 세워서 하는 것이다. 정말 이것도 공감했습니다. 여태까지 스폰서가 뭐 팀장 유지해볼래, 국장 유지해볼래, 판매사 유지해볼래, 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스폰서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만 해주지 억지로 하라 소리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스스로 판매사 유지를 하든 60만 PV를 하든 30만 PV를 하든 내 스스로 이번 분기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돼야 돼요. 지금도 3월 후반기는 이제 지나가고 4월 전반기, 4월 후반기가 있잖아요. 4월 후반기에 모두 직급 도전 또 있잖아요. 있지만 4월 후반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4월 전반기에도 내가 30을 할 것인지 60을 할 것인지 이게 분기마다 스폰서가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 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월 후반기에 자기가 직급 유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놔도 4월 전반기가 우선입니다. 보통 보면 직급을 간다고 이야기하면은 가는 전 분기에 잡아보고 가고 나서 그 분기에 또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가나 마나예요. 계속 연결해가 나가줘야 된다라는 걸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4월 전반기에도 모두가 각자가 도전을 해서 또 4월 전반기 목표를 이루고 4월 후반기까지 또 한 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생각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사업자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스폰서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을 잡아서 내가 해야 되고, 파트너가, 파트너님 하세요 해서 또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혼자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언제 후반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쭉 연결해서 하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직급갑시다 하면 그때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그냥 해보는 거. 하다 보면 오토판매사가 되고 거기에서 사람이 나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폰서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거 넘었잖아요. 그죠? 스폰서님 어느 날 계속 의지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본부장이 외국에 가셨을 때 엄마 이런 애처럼 되게 불안해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었습니다. 왜냐? 계속 스폰서님은 나의 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정말 다들 애기 마인드로 하지 말고 지금 다 사업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업자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사업인데 뭐. 그죠? 네. 국장님 스피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스피치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정명희 사장님. 네. 해주세요. 분들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 많았고요. 네. 저도 앞으로 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 부분에서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없어질 직장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해놔야 되겠고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또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준비해가지고 리더의 자세로서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시간을 봉줄처럼 늘리지 말고 압축해서 내 몸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시간 압축해서 사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명희 사장님. 자율주행차가 나오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거 맞네요. 네. 그리고, 애터미 사업하면서 왜 남한테 얘기하는 거를 자존심 상해 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별로,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 좋은 제품? 그분의 소비 습관을 바꿔주는데 저는 반복을 하는 사명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정말 왜 저렇게 생각할까? 아직까지 그게 참 의문인데, 저는 가난보다는 차라리 이분의 소비 습관을 바꿔주면서 전 부자로 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명희 사장님도, 진짜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미래까지 딱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에 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음 분 스피치를 해주실까요? 스피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못해도 됩니다. 그냥 하세요. 네, 이지은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사장님 해주세요. 저희 주변에서 보면은 자동차 부품 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전기차로 되면 부품이 30% 주면은 진짜 수많은 하청업체 사람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주에도
주변에서 보시면은 진짜 뭐 1차 밴드나 뭐 2차 밴드 하청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드 컨택하면 하면서 남편의 직업이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분들한테도 이제 앞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애터미를 한번 접해보라고 그렇게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네, 맞네요.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금 직업들이 굉장히 없어지는 게 좀 불안하긴 하다, 그죠?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대안책은 애터미잖아요. 애터미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제가 또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연락이 오십니다. 문어하는 언니가 진짜 요즘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나 한가해요.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진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앞으로 갈수록 애터미는 다 하게 될 거라는 거. 저는 그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어요. 부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어차피 할 거, 뭐 지금 하면 좋잖아요. 그죠? 지금 하면 상한선까지 갈 수 있는데 5년 뒤에 오면 어때요? 상한선까지 못 갔다 하잖아요, 회장님이. 그냥 애터미는 30만 원, 50만 원 알바비 벌어서까지도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터미 하기 너무 재밌고요. 또, 진짜 버티면, 열심히 후원하면서 버티면 성공한다는 거. 그것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정말 대발이 우리 파트너님이, 멋진 파트너님이 또 밑에 더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네, 이준 사장님,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스피치를 해주실까요? 왜 웃고만 계세요? 스피치 해주세요. 미진 사장님 왜 웃고만 계세요?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듣고 싶네요. 예. 음소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미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수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기 포항에 현대제철도 있고 그 포항제철도 있지만 그 매스컴에도 본 것처럼 자율주행이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청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이 흔들릴 정도로 그 고용이 굉장히 불안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진짜 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직업이 다르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고 매스컴에서 주위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자율주행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차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려면 애터미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사가 어떤 건지 도전해 봐야 안다고 해서 해봤는데 제가 그전에는 열심히 들었는데 머리로는 이게 그렇구나 했는데 실제로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귀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공자의 말이나 아니면은 그 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스피치들이 이제는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고 진짜 이게 해내야 되는구나. 이제는 3개월이 귀에 이제 닿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전에는 왜 그걸 못 알아들었지? 그전에는 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도 그때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판매사를 가면서 새롭게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사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전단지도 드릴 때도 이렇게 해서 판매사분들이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해서 이렇게 갔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밟아가서 가는 게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늦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저도 오토 판매사가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사업자가 나온다는 그런 기대도 있고요. 그 기대에 맞춰서 제가 어느 정도는 키워나가야 되는데 아직 스피치가 부족해서 그게 걱정이어서 그냥 째려보고 있는데
오늘도 보고 계신데 지목당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진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째려만 보시면 제 눈에 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진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 또 그 신규 파트너님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동영상을 하루에 5편 찍는데 어제는 왜 다르게 들리지? 왜 가슴이 뛰지? 그리고 또 제가 했는 노하우를 가르쳐 줬거든요. 커피를 들고 다녀라, 해몸을 읽었더니 또 커피 주문을 받고 토마시 이러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가는 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왜 안 들렸지 하잖아요. 그랬긴 듣는 귀가 따르고 말하는 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라도 듣고 자꾸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미진 사장님, 맞습니다. 판매사 도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업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너무 좋습니다. 네, 멋진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또 누가 스피치 또 제 눈에 또 누가 또 이렇게 보이실까? 째려보고 계시는 분. 이진 사장님 경험의 네. 깊이에 따라서 그렇게 강의가 들린다고 하니까 판매사를 정말 제대로 한번 도전해 보신 것 같네요. 네, 정말 네. 박수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겸손, 사원, 생각 좋습니다. 그것도 뒤에 너무 좋네, 배경이. 본부장님 눈에 막 하트가 막 흐릅니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또, 저희도 또 뒤에 스케줄을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성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또 하고, 또 힘찬 사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오늘 또 파이팅 하시고, 네, 소비자 많이 만드시고, 네, 그렇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지를 해주시고요. 스피치란다. 사원하겠습니다. 네.